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의 첫 번째 절에 어떤 것이냐면 넓이와 거리, 즉 넓이와 거리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파트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봤다고 친다면 이제 적분에 대한 활용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이냐? 넓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리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적분에 관한 그 넓이를 이용하는 그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 시그마. 얘를 이제 시그마라고 읽는데 그럼 시그마라고 하는 그 기호를 갖고 있는 뜻을 아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넓이를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시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합의 기호라고 하는 그 시그마의 정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의 나열을 뜻해요. 수의 나열. 그 수의 나열인데 그 수를 내 맘대로 나열하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방식을 수열이라고 하고 걔네들 A1, A2, A3, AN이라고 얘네들 다 뭐라고 하냐면 걔네 하나하나의 항이라고 얘기해요.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A2는 두 번째 항, A3는 세 번째 항, N번째 항은 AN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수열의 항들을 나타내는 방식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시그마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S자에 관한 그 다른 그 그리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걔네들의 썸이라고 하는 것이 합인데 그 합에 대한 우리가 걔네 S자를 이제 일명 로마자죠. 로마자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얘네들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라는 것은 이 AK라고 하는 일반항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 늘려가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더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그마의 정의가 된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A1 될 것이고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A2, 3 집어넣으면 A3이 됐다가 마지막에 N의 값을 이쁘게 쏭쏭쏭 대입하면 마지막은 AN 값이 된다는 것이 시그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시그마의 정의를 알고 있다고 친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N까지 더하는 1부터 N까지의 합의 공식이 있는데 그 합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가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라는 것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이라고 하는 K의 제곱, 그 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는 공식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되냐 얘네들은 k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맞으면 어디 n의 세제곱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 위에서 공부한 k 공식을 전체 제곱한 공식이랑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우리가 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그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1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시그마가 갖고 있는 K가 1부터 N까지의 상수를 곱해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C는 상수가 될 것인데 상수는 앞으로 빠져서 C를 빼주신 다음에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A의 K라고 쓸 수 있고 C는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1번의 풀이가 된다는 뜻이야. 1번의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A의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K 값을 구하시게 되면 하나씩 이쁘게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AK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N까지의 BK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3번은 어떤 것이냐? 시그마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C의 값을 구하게 되면 얘는 1을 집어넣어도 C, 2를 집어넣어도 C, 마지막에 N을 집어넣어도 C이기 때문에 C가 총 몇 개? N개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값이 뭐가 된다?
N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우리 좀 편하기 때문에 같이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넓이의 공식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정의하게 될 것이냐면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값을 정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분구조법의 그 정확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연속함수 f에서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 구분구조법의 뜻이 되는데 봤더니 우리가 연속함수 f의 그래프 아래에 놓인 영역 S의 넓이 A는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 관한 극한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해주실 건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우리 이렇게 곡선에 대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적분의 기본적인 뜻이 돼요. 적분의 기본 뜻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인테그랄에 A서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A서부터 이 B까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영역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구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각형의 모양이 아닌 곡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 자체는 우리가 따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문제를 풀 건지를 유도해 보고자 했더니 여기 A서부터 여기 B까지에 있는 거기를 총 몇 개의 구간으로 쪼갤 거냐면 이게 n개의 구간으로 쪼개실 거예요. n개의 구간으로 쪼개셔서 n개의 구간으로 쪼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겠죠. n개의 구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n개의 구간 쪼개실 거고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첫 번째에서 얘네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간격은 이제 B-A를 뭘로? n으로 나눈 것이고 바로 첫 번째는 그 간격이죠. x 간격. 그거를 뭐로 잡을 것이냐면 델타 x의 값으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직사각형의 가로를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 그래서 n분의 b-a라고 하는 것이 직사각형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또 하나의 또 값을 좀 정의하셔야 되는데 x의 i라는 값을 정의를 하실 거예요. xi 값 정의하실 건데 첫 번째 봤더니 첫 번째는 x1이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게 x1이 될 것이고 x2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를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 델타 x 그 다음에 x3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3 델타 x가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인덱스가 1이면 델타 x, 인덱스가 2였더니 2 델타 x, 인덱스가 3이었더니 3 델타 x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x의 i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뭐가 된다? 그가 다 i의 델타 x라고 하는 인덱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크게 구분구조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접는 방법이라 해서 포워드 오일러라고 해서 F2라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죠. F2가 포워드 오일러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포워드 오일러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걔네들 직사각형에 이제 그 가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세로를 어떤 것으로 정해질 거냐면 얘네들의 뒤에 있는 함수값을 세로로 잡아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포워드 오일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앞에 있는 그 함수값을 잡아서 푸는 방식을 포워드 오일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럼 얘네들의 인테그랄에 A서부터 B까지의 fx, dx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시려고 봤더니 첫 번째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델타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의 세로는 fx1을 집어넣은 거, 두 번째 세로는 x2를 집어넣은 거, 세 번째는 x3를 집어넣은 거. 그럼 i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f의 x에 i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는 이쪽 부분의 면적을 뜻한다는 뜻이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을 몇 번, 총 1부터 n까지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i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유한기로만 쪼개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처럼 이게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빈 공간. 그럼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튀어나온 공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확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없이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n의 값을 올로 무한대로 보내서 푸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워드 올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백워드 오일러라고 하는 B이라는 게 있어. B. 백워드 오일러라는 방법이 있대요. B라는 방법이 있다는 뜻인데 그 백워드 오일러의 방법은 무엇이냐? 얘네들을 우리가 포워드가 이제 앞에 있는 값을 이제 y 값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었다고 친다면 이제 백워드 오일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앞에가 아니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처음에 있는 여기 있는 위치부터 이렇게 높이를 잡아가지고 만드는 방식 우리가 백워드 오일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잡는 방식을 백워드 오일러 방법이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x1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델타 x를 안 더했기 때문에 x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이 b의 값이 xn이 될 텐데 그 xn보다 하나 작은 x의 n-1번째까지 더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백워드 오일러 방법으로 써서 우리가 얘네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봤더니 시그마에 이제 어떻게 쓰냐 이제 델타 x하고 f의 xi는 그대로 붙이실 건데요.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i가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 x0부터 시작하니까 i가 뭐부터? 0부터 n-1까지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백워드 오일러 방법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오차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n이 무한대로 보내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백워드 오일러 방법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구분구조법을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 구분구조법을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인테그랄에 이제 a서부터 b까지를 있을 때 걔네들의 fx, dx를 이제 정의하고 싶다는 건데요. 우리 얘처럼 거기에 있는 기준점을 항상 앞이나 뒤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그 간격 안에 있는 이상점이 어느 하나의 점을 우리가 xi 스타라고 잡아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점이라고 해요. 표본점. 그 다음에 거기에 x1하고 x2에 제가 임의의 점 하나 잡았을 때 x2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임의의 점 잡아서 x3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우리가 i번째는 xi 스타라고 잡는 표본점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얘처럼 뭐 앞이 뒤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의 제가 이상적인 임의의 값을 정해서 하는 방식을 표본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표본점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델타 x를 붙여주시고 f의 x의 i에다가 표본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스타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스타를 붙여주신 다음에 얘네들 앞에다 뭐를 붙이시면 돼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네,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봤더니 얘네들을 이제 델타 x 곱하기 함수값을 곱하는 케이스는 함수값을 곱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델타 x 값은 항상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함수값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에 있는 함수값은 항상 양수값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fx가 x보다 밑에 쪽에 있는 함수값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그래프의 모양의 위치에 따라서 정적분에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fx가 이렇게 y는 fx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밑으로 이게 y는 fx가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간은 똑같이 여기서 A서부터 여기서 B까지 있는 이 면적을 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도 여기 A서부터 B까지 여기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바로 인테그랄의 A서부터 B까지의 fx, dx가 되는데 얘네들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왜냐하면 y값이 양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처럼 이제 밑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y값이 모두 음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처럼 밑에 있는 케이스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가 뭐가 된다? 0보다 작다 해서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공부했던 정적분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그 구간 안에서의 영역을 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앞에 점을 이제 높이로 잡는 포워드 롤러 방법이 있고 뒤에 점을 높이로 잡는 백워드 롤러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일반적인 표본점으로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분근접법의 방법이 되신다는 뜻이고 정적분에서는 x축 위에 있는 함수는 정적분 값이 양수가 되고 x축 밑에 있는 값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